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 BNC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일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터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금일은 강한 반대폭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쵸?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V자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키워드를 역사가 증명을 해왔고 지금도 증명을 해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시장 걱정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수익을 더 낼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PNC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단 밴드 보시면 제가 체험도 진행을 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혜택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꼭 많은 혜택 챙겨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B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일동제약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바이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소위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기업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을 좀 주도해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바이오 섹터가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은 일동제약을 주도로 바이오 섹터가 살아나다 보니까 지수도 강한 반등폭을 보여줬고,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긴급상 승인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신고가를 뚫고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한국 BNC를 우리가 볼 때에도 결국 시장 섹터 종목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를 해소를 시켰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섹터는 코스닥 하면 뭐 바이오, 게임 그리고 2차전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2차전지 쪽도 강했고 바이오도 강했고 게임주도 뭐 적당히 올라가줬어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 안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지금 뭐냐면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러면 한국 BNC 또한 마찬가지로 3월 말 4월 정도에는 충분히 긴급상 승인 관련된 이슈가 엮여져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마무리 파동, 좀 강한 파동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과 모멘텀을 정해져 있고 우리는 시장의 관점으로 항상 한국 BNC를 봐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하는 구간을 걸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에 맞춰서 차트를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시장과 섹터가 제일 최우선이 되는 거지 종목이 최우선이 되지가 않아요. 한국 BNC가 아무리 뭐 그런 종목이라고 해도 종목 픽 자체는 그래도 뭔가 이제 끼 넘치고 강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섹터를 봤었을 때도 바이오 섹터 안에 들어가고 시장을 봤었을 때도 올라간다는 관점이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는 그 관점이 우리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목이 뭐 긴급상승 승인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 얼마만큼 있고 유통권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나와줄 것이고 이거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한 종목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작은 시야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이 큰 틀의 플로우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줄기를 볼 때에도 큰 물줄기를 하나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종착지가 보여지는 건데 작은 물줄기만 보게 되면 이 큰 물줄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섹터의 관점과 그 다음에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고 종목은 결국 냉정하게 봤었을 때 한국 BNC는 여러분 작전주의입니다. 네?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뭐 같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수익 보려고 들어온 거지 같이 투자하려고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 냉정하게 봤었을 때 한국 BNC는 충분히 매집의 구간을 걸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과 모멘텀에 맞게 올라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어차피 외국인 세력주를 움직여주니까 외국인들이 한탕 해먹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어차피 뭐 3만 원, 3만 2천 원 가격대 부근 올라가게 되면 고점 중국은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한국 BNC 트레이딩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한번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여러분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수익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BNC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의 프리미엄이요. 67,000원 구간에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력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후반영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여줄 그런
페이스와 실적 관련된 이슈를 과연 한국 BNC가 적극적으로 내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뭐 크래프톤, 하이브, 뭐 셀트리온, 삼성 SDI, LG전자, 카카오, 삼성전기, 기아,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을 네? 이렇게 리포트를 내는 것과 한국 BNC 리포트를 내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결국 어떻게 보면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성장주들이 가치주로서의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국 BNC가 과연 그게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 하나만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메이저들이 리포트를 내다 보면 문제가 또 뭐가 발생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기대감의 충족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 충족치를 못 채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닝 쇼크가 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닝 쇼크가 와버리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나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실적 이슈 기대감이 붙어서 올라갔었던 기업이 실적이 안 나와? 그럼 박살 나야죠. 왜? 왜 그럴까요? 같이 주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트레이딩 진행하실 때 성장주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약바이오 업종이니까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받는 긴급사용 승인 관련된 이슈 나와줄 때 그때는 깔끔하게 보내주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허붕지의 TV 2월달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요일날 완전히 마감하고요. 이만큼의 상당히 좋은 혜택을 챙겨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들 한 번씩 해보셔가지고 좋은 결과물 가져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